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뱀띠에게 있어 평소와는 다른 양상의 흐름이 작용하는 해였습니다. 특히 을사년이라는 연도 자체가 지지로서 살을 품고 있어 뱀띠 본인과 동일한 지지가 중복되는 자형의 해로 분류됩니다. 자형은 사주 명리학에서 자신과 같은 기운이 자신을 누르고 얽히는 기운을 말하며, 이는 곧 내면의 불안, 과도한 반성,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또한 자형은 외부보다는 내면의 긴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정신적 피로와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는 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유합이나 형충파의 같은 복합적인 지지작용이 함께 들어오면서 인간관계나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혼선이 생기기 쉬운 시기였습니다. 특히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무언가를 급하게 바꾸고 싶은 충동이 겹쳐지면서 스스로도 자신을 통제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갑작스러운 결단이나 이직, 사업 확장처럼 큰 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자신을 정돈하고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더 유리한 방향이 됩니다. 명리학적으로도 자형의 해에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며 변화보다 준비가 우선되는 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뭔가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오히려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떤 기운이 나를 흔들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2025년은 뱀띠에게 변화와 성장의 기회이자 동시에 내면을 가다듬어야 할 숙제를 안긴 한 해였습니다. 내면의 변동성이 커지는 해에는 자연스럽게 재정적인 영역에서도 흔들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2025년 뱀띠의 재물운은 명리학적으로 볼 때 뚜렷한 상승도 급격한 하락도 아닌 비교적 중립적인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립 속에서도 문제는 존재합니다. 평소보다 변동성과 예기치 못한 지출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균형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형과 충의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는 올해는 예상하지 못한 계약 해지, 계획 밖의 소비 혹은 투자 실패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를 넘어서 심리적 불안이 재정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흐름입니다. 원래 뱀띠는 직관이 뛰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잘 읽는 능력이 있는 띠입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감정의 파동이 그 직관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큰 소비나 일괄적인 투자보다는 소액 분산 투자와 재정 점검 같은 방어적 금전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재조정,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정리, 연체 가능성 있는 대출 상환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해의 기운에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금전 흐름이 불규칙할수록 사람은 조급해지기 쉽고 이는 무리한 투자나 감정적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리학적으로 볼 때 뱀띠가 올해 해야 할 일은 확장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기초를 다지는 것이 곧 다음 운이 상승을 준비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2025년 뱀띠는 재물의 흐름을 통제하는 해가 아니라 흐트러짐을 다잡고 재정 기반을 재정비하는 시기로 삼아야 했습니다. 재정적인 기반을 점검하고 안정시켜야 하는 흐름과 더불어 2025년의 뱀띠는 사회적 활동과 직업적인 변화에서도 적지 않은 움직임이 예상되었습니다. 을사년은 지지사의 반복작용으로 인해 외부적인 에너지와 내부적인 긴장이 동시에 증폭되기 때문에 사회적 입지나 업무 환경에서도 확장과 충돌이 나란히 존재하는 복합적인 기운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볼 때 올해는 뱀띠에게 승진, 부서 이동, 이직 혹은 독립적인 사업 확장 같은 외형적인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곧 장애와 시비를 동반하는 양면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자가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은 곧 낯선 에너지와 부딪히게 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뱀띠와 같은 사가 중복되고
돼지와의 육충, 말과의 충이 작용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는 같은 뱀띠 사람과의 자영 충돌, 돼지띠와의 상극, 말띠와의 방향성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직 내에서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동료나 상사 혹은 파트너와도 관계가 틀어지기 쉬운 시기였기 때문에 감정보다 흐름을 먼저 읽고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법률적 문서나 계약 관련 서류를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검토를 거쳐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혹은 불리한 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나 신뢰 훼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사회 반복이 충돌보다는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주의해야 하는 해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뱀띠는 기회를 놓치지 않되 그 기회가 가져오는 그림자도 인지해야 했습니다. 일의 확장만큼이나 인간관계와 조직 내 에너지를 정리하고 조율하는 기술이 중요했으며 내면의 과열을 차분히 정리해가는 자세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감정보다 원리로, 판단보다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는 것이 사회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재정과 직업운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해일수록 사람 간의 인연이 재물운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띠 간의 관계를 통해 운의 상승 흐름을 분석하는데 그 중에서도 뱀띠에게 가장 강력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궁합은 바로 소띠입니다. 소띠는 토의 기운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오행상 금을 생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뱀띠가 속한 금의 삼합구조에서 소띠는 금전의 뿌리를 다져주는 역할을 하며 재물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형성해주는 조력자로 작용합니다. 반면 뱀띠는 불의 기운에 속하면서도 그 안에 감춰진 전략과 직관, 기민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기회를 감지하고 방향을 잡는 데 능숙한 띠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소띠는 묵묵히 기반을 다지고 뱀띠는 그 위에서 기획과 실행을 통해 현실적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상생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처럼 뱀띠가 자영의 영향으로 감정 기복이 크고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기운을 받는 해에는 소띠와의 관계가 안정제처럼 작용해 전체적인 운의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명리학적으로도 토생금의 원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이 조합은 투기보다는 기반 구축에 더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부동산 투자, 저축, 장기 계획 등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금전적 결정에 있어서도 소띠의 현실 감각이 뱀띠의 지나친 직관을 다듬어주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소띠는 뱀띠에게 있어 단순한 좋은 인연을 넘어서 재정적 성장을 함께 그려갈 수 있는 파트너로 작용합니다. 같은 목표를 바라볼 수 있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충돌이 적기 때문에 사업, 투자 혹은 부부로서도 매우 이상적인 궁합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의 흐름 속에서 뱀띠가 외부 자극에 흔들릴 때 소띠와의 인연은 재물운의 진정한 돌파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소띠와의 관계가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주는 파트너십이었다면 닭띠와의 인연은 보다 정밀하고 날카로운 감각이 재물 흐름을 정비해주는 궁합이었습니다. 뱀띠와 닭띠는 명리학적으로 금의 삼합을 함께 이루는 핵심 관계로 이 조합은 단순한 운의 상승을 넘어서 구체적인 금전 전략과 실행력의 균형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작용합니다. 닭띠는 오행상 금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띠고 있으며 현실 판단력이 뛰어나고 숫자 감각이나 계약 관련 문서 처리에 강점을 보입니다. 반면 뱀띠는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움직임을 통해 기회를 먼저 포착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각기 다르지만 오히려 그 차이가 상호 보완으로 작용하여 매우 높은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뱀띠가 기회를 직감적으로 포착하고 방향을 제시하면 닭띠는 그 기회를 수치화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거나 무리한 판단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금전 손실 가능성도 크게 줄어듭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런 삼합 구조가 완성될 경우 재물의 순환과 증식이 활발해진다고 해석하며 실질적인 금전 운이 상승이 기대됩니다. 특히 2025년처럼 뱀띠에게 자연과 충의 기운이 동시에 들어오는 불안정한 해에는 닭띠의 꼼꼼함과 이성적 판단이 매우 큰 자산으로 작용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방향보다는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주는 사람이 중요한 해였기 때문에 닭띠는 뱀띠에게 있어 실질적인 재정 관리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로서도 이상적인 조합이며 투자 계획이나 자산 배분에서 장기적 안목을 갖춘 구성이 가능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의사결정이 적고 서로의 강약을 인식하고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업이나 부부 관계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금전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닭띠는 뱀띠의 날 선 감각을 현실화해주는 가장 이상적인 실행형 조력자였습니다. 2025년처럼 흐름이 빠르게 변하는 해에는 이런 조합이야말로 금전의 출입을 안정적으로 조율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뱀띠와 원숭이띠는 사주 명리학에서 육합의 관계로 분류되며 표면적으로는 상호 끌림이 강하고 인연이 쉽게 연결되는 띠입니다. 육합은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관계이기 때문에 처음 만남에서는 서로에게 없는 특성을 발견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뱀띠의 신중함과 원숭이띠의 기민함은 초기에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 강한 동반자적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가치관의 차이였습니다. 원숭이띠는 변화에 민감하고 상황에 따라 판단을 빠르게 전환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 뱀띠는 판단하기까지 시간을 들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려는 기질이 뚜렷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금전적인 협력 관계에서 특히 부정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화와 금의 상극이 작용하는 관계이기도 해서 단기적으로는 좋은 기운이 흐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운이 충돌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재물운에서 이러한 충돌은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투자나 사업 운영에서 뱀띠는 전체 수익 구조와 리스크를 고려하는 반면 원숭이띠는 빠른 수익이나 단기 효과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방향성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은 곧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처음엔 손발이 잘 맞는 듯 보이다가도 점차 갈등이 생기고 금전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컸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경우에는 작은 이익의 차이도 큰 불화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약속과 기준, 책임의 분배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뱀띠와 원숭이띠의 인연은 외형적 궁합이 좋아 보여도 실제 금전적인 협력에서는 매우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관계였습니다. 실적을 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안정된 재정 흐름을 원한다면 감정보다는 원칙, 직관보다는 계약, 관계보다는 구조가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2025년처럼 불안정한 해에는 이 조합이 기회가 아닌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리더십과 추진력을 공유하는 두 띠지만 뱀띠와 호랑이띠의 궁합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불안정한 구조로 작용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호랑이띠는 양목의 기운을 지닌 반면 뱀띠는 음화의 기운에 속합니다. 목은 화를 생하지만 그것이 항상 조화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조합은 에너지의 흐름이 지나치게 급하고 방향성이 엇갈리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차이는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호랑이띠는 이상과 결단을 중시하며 빠른 의사결정과 강한 추진력으로 재물을 쫓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뱀띠는 전략적인 사고와 신중함을 바탕으로 전체 판을 조율하고 이익의 구조를 천천히 분석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속도 차이와 판단 기준의 차이가 함께 움직이는 데 있어 반복적인 충돌을 유발했다는 점입니다. 공동 투자나 사업 진행에서 뱀띠는 충분한 분석이 끝난 뒤에야 행동에 나서는 반면 호랑이띠는 상황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려 합니다. 이로 인해 기회를 앞두고도 타이밍이 맞지 않아 놓쳐버리거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기운의 부조화를 기회의 누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금전 사용 방식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호랑이띠는 이상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반면 뱀띠는 실익이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한 프로젝트 안에서도 지출의 우선순위나 리스크 관리 방식에서 충돌이 빈번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에서도 호랑이띠는 직설적이고 빠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뱀띠는 신중하고 내면적인 갈등을 오래 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소한 금전 마찰도 오해와 불신으로 번지기 쉬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뱀띠와 호랑이띠는 협력보다는 각자 독립된 영역에서 움직일 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재물운의 관점에서도 서로의 기운이 상승보다는 소모의 흐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동자산 운용이나 장기 재정 계획 같은 분야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5년처럼 뱀띠가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흐름에 놓여 있을 때는 호랑이띠의 직선적인 기운이 되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해였습니다. 여러 궁합 중에서도 뱀띠가 특히 주의해야 할 상대는 바로 돼지띠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뱀띠와 돼지띠는 육충관계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기운이 작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향의 차이를 넘어서 오행적으로도 불과 물의 상극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가 서로를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런 충돌은 자연스럽게 금전적인 영역에서도 반복적인 마찰과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뱀띠는 신중하고 계산적인 기질을 바탕으로 전체 판을 설계하고 세부적인 전략을 짜며 재물의 흐름을 주도하려 합니다. 반면 돼지띠는 감성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나 그만큼 현실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결단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금전 감각과 실행력의 차이로 인해 기획과 실행이 따로 노는 결과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공동 투자나 사업을 함께 할 경우 뱀띠가 세운 계획은 돼지띠의 느슨한 실행력 때문에 방향이 틀어지고 예산 통제나 손익 계산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025년처럼 뱀띠가 내면의 불안정한 에너지에 흔들리기 쉬운 해에는 상대방의 흐릿한 태도가 더 큰 혼란과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재정 구조 자체에 균열을 만들어 장기적인 금전 흐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감정적인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뱀띠는 표현을 절제하면서도 결과 중심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돼지띠는 순간의 기분과 분위기에 따라 의사결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인 합의나 장기 계획이 불안정해지고 마침내는 신뢰의 균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감정과 신뢰가 무너지면 그에 따라 재물도 함께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결론적으로 뱀띠와 돼지띠는 금전운의 관점에서 최악의 궁합에 해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피로감과 손실이 누적되는 관계였습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한 결정이 중요한 2025년에는 돼지띠와의 금전적 동행은 가급적 피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뱀띠는 자연과 충의 기운이 겹쳐 심리적 긴장과 외부 변수로 인해 재정적 불안정에 놓이기 쉬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순한 노력만으로 운을 돌리기보다는 사주와 기운에 맞는 보완책을 활용해 흐름 자체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명리학에서는 일정한 기운이 과하거나 충돌할 때 해당 오행을 보완하거나 안정화시켜주는 아이템을 통해 운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추천되는 것은 호환석, 즉 타이거 아이입니다. 이 돌은 호랑이의 눈처럼 빛나는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불의 기운을 지닌 뱀띠와 상생관계를 이루는 대표적인 보석입니다. 특히 타이거 아이는 집중력과 결단력을 끌어올려 재정적인 판단에서 흔들리는 기운을 바로잡고 투자나 거래와 같은 중요한 결정에 있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호문 수호 부적이 있습니다. 2025년은 자형뿐 아니라 육충의 기운도 강하게 작용하므로 타인의 시기, 오해, 구설로 인한 간접적 재산 손실 가능성도 큽니다. 백호문 부적은 외부의 부정적 기운을 차단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도하여 뜻하지 않은 금전 손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수호 기운의 상징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황색이나 회갈색 계열의 금박 지갑입니다. 금은 오행 중에서 재물을 관장하는 기운이며 황색은 토의 속성을 강화해 금을 낳는 흐름을 유도합니다. 이처럼 색과 재질, 형태가 조화를 이루는 재물 지갑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도구가 아니라 금전의 흐름을 정리하고 모으는 기능적 풍수 아이템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공간 정리입니다. 뱀띠는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내면의 변화에 민감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주변 환경의 기운에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현관, 서재, 책상과 같은 자리에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게 되면 기운이 정체되고 재물의 흐름 역시 막히게 됩니다. 반대로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통로를 확보하면 새로운 금전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기운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이런 아이템들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사주 명리학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물운의 흐름을 끌어올리는 실제적인 도구였습니다. 특히 2025년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의 시기에는 자신에게 맞는 기운을 몸 가까이 두는 것이 작은 차이를 큰 변화로 이끌어내는 핵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